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항상 10시 5분에 찾아뵙고 있는 2부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상식 퀴즈 맞춰주셨습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그러니까 오늘 밤 아시안컵에서 4강에서 맞부딪힐 상대는 요르단이고,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로 내드렸던 나라 이름은 카타르입니다. 카타르. 아시안컵의 개최지, 그리고 직전에 월드컵도 개최를 했고, 천연가스 자원 부국에서 이제는 뭐 문화, 스포츠 쪽으로도 경제 구조를 다변화하고 있는 나라 카타르가 정답이었습니다. 많이들 맞춰주셨고요. 최상현 님이 이번 아시안컵은 드라마, 영화보다도 재밌어요. 4강 화이팅입니다. 그렇죠. 거의 지지 않는 팀. 그 뭐라 됩니까? 그 후반 추가 시간에 가장 많은 골을 넣은 팀. 대단하죠. 대단해요. 1281님도 불사조 대한민국 대표팀이 우승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붉은 악마가 아니라 이제는 불사조 붉은 악마입니다. 대단합니다. 예. 1918님이 제가 경기를 보면 꼭 지는 징크스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표팀의 승리를 위해서 경기가 끝나면 하이라이트를 볼 계획입니다라고. 그 머피의 법칙이라고도 하네. 꼭 내가 보면 지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심리학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그 강렬한 기억이 더 오래 크게 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본다고 해서 지는 건 아니고요. 예, 그래도 1918님은 예, 안녕히 주무십시오. 저도 약간 그랬던 적이 있는데, 아이, 그게 뭡니까? 그냥 다 재밌게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유성환 님이 아까 BTS 정국의 노래가 생각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죠? 지난번 카타르 월드컵 때 BTS 정국이 그 주제가를 불렀었죠. 개막식 때. 참,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와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증시 상황 한 번만 더 체크를 해볼게요. 또 빠지네요. 아니, 미국 시장 하락했는데 우리 시장은 그래도 강세로 출발하네라고 아까 개장 초에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밀립니다. 코스피는 0.93% 떨어진 2566, 코스닥은 1.25% 더 밀린 797.8로 10포인트나 떨어져서 800포인트를 또 이탈한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2.5원, 1332.5원 계속 1330원대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유, 머리를 좀 식혀야죠. 아유, 금융시장 봐봐요. 뭐 좋은 일이 없어. 혹시 여러분은 설 명절 때 어디 멀리 가십니까? 당연히 뭐 부모님 찾아뵈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텐데 그래도 나흘 동안 연휴가 있으니까 어디 좀 좋은 데 갈 곳 없나? 물론 해외보다 국내에 좋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못 찾아던 곳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래도 조금이나마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내 여행의 맛과 멋을 찾아 떠나보시죠. 미리 떠나보시죠. 여행작가 노중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 작가님 안 그래도 네. 평소에 여행 많이 다니시니까 연휴에도 어떻게 따로 신경을 쓰실까요? 저는 뭐 이제 뭐 집에 이제 어머님이랑 같이 보내거나 네. 또 이제 제가 뭐 이런 얘기 해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25년 만에 연애를 해서요. 오, 축하드립니다. 네네. 여자친구 와. 부모님 댁에 네네네. 네, 찾아뵙고 그 정도. 저는 이제 여행 최고의 설이네요. 직업이어가지고요. 예. 어디 사실 이제 안 가는 게 네, 오히려 여행 다니는 게 일인가요? 네, 최고의 이제 휴식이고 달콤한 시간인데 어쨌든 뭐 올해는 그렇게 보낼 것 같습니다. 혹시 여행 작가 그러면 네. 사람들한테 부럽다는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많이 듣죠. 네. 근데 뭐 놀러 다니면서 돈 번다고. 근데 아시잖아요. 뭐 모든 게 직업이 똑같겠습니다만 이제 밥벌이의 수단이 되면 네 너무 어렵죠. 사는 게 퍽퍽합니다. 왜냐면 여행 작가로 사는 게 그냥 벌이가 시원치 않아요. 저희가 이제 돈 버는 구조라는 게 네. 뭐 원고료, 인세, 예. 강연료 이런 건데 네네네. 다 표현이 좀 과격하긴 합니다만은 처참합니다. 그래서
퍽퍽해요. 네네. 그렇죠. 작가로서의 삶이 그렇습니다. 마냥 부러운 것만은 아니고 또 이게 네. 또 일이 되니까요. 그럼요. 네.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네. 그래도 여행 작가니까 네. 지역을 많이 알 거 아니냐. 맛집 네. 많이 알 거 아니냐. 어디 네. 추천해달라. 어디 가면 되나. 네. 주변 지인들한테 연락 많이 오지 않습니까? 많이 오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SNS 통해서 뭐 저도 이제 라디오 좀 출연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애청자분들이 뭐 DM이나 이런 거를 보내셔가지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럼 이제 최대한 성심성의껏 이제 말씀을 드리고 공통적으로 이제 드리는 말씀은 조금 이제 범위를 줄이고 머무는 여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건 좀 자주 말씀드리는 편이고, 그다음에 그분의 이제 성향을 물어보죠. 뭐 자연 좋아하세요? 뭐 마을 좋아하세요? 이런 거 물어보고 최대한 이제 맞춤 나름대로 처방을 드리려고 하는데 늘 이제 제가 덧붙이는 말은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견해이오니 반드시 검색하시고 또는 본인의 취향과 맞지 않더라도 부디 과격한 욕은 저에게 하지 말아주세요. 뭐 그렇게 덧붙이고는 합니다. 좋은 여행지 추천해 줬는데 네네. 혹시 욕 먹었던 적도 있나요? 많죠. 그래요? 많아요? 다 취향이 다르니까. 저희가 오늘 섭외했는데. 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이제 뭐 이제 가보실 만한 곳이랑 뭐 이제 식당 몇 곳을 안내해 드릴 텐데 어디까지나 저의 취향이라는 거. 네, 그렇죠. 규정 지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어찌됐든 간에 오늘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애청자분들께 꿀 정보를 좀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많은 분들이 이제 식도락 여행이라고 해서 뭐 맛집 찾아다니는 여행 이것도 되게 재밌다 하더라고요. 네네. 작가님은 혹시 뭐 당연히 알려져 있는 유명한 큰 집 말고 나만의 식당은 좀 어떻게 찾으세요? 기준이랄 게 있을까요? 일단 나만의 식당이라는 건 없고요. 뭐 다 열려진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다 안 가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없고요. 제가 찾는 방법은 저도 똑같아요. 지름길이 없어요. 그냥 무지하게 검색하고 무지하게 발품 팔고 많이 듣고 메모하고 뭐 이런 거예요. 다만 이제 그런 걸 줄기차게 하게 해주는 원동력은 그 무한한 애정인 거죠. 저는 다른 거엔 잘 흥미를 못 느끼고요. 식당 찾고 가고 이야기 듣고 먹고 그런 게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이제 별다른 뭐 특별 뭐 중불난 그런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네. 변애숙님이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제주도 민속박물관 말씀해 주셔서 거기 갔다 왔습니다. 네네. 정말 좋았다고. 또 거기서 기부도 하고 오셨다고요. 와. 기부요? 변애숙님, 멋지십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근데 작가님이 아까 우리가 이제 맛집 식당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맛집이나 가성비 식당 이런 표현을 안 좋아하신다고요? 일단 가성비는 진짜 그 단어는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식당에는 저는 절대 쓰지 않는데 일단 너무 차가워요. 제 생각에는 그건 기계에나 쓰는 단어지 거기에는 이제 식당 노동자들의 노동, 식당에 쌓여있는 오래된 시간 이런 게 거세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사실은 가성비라는 게 늘 그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저렴한 가격에 양 많이 주는 곳 뭐 이렇게 이야기 보통 많이들 하는데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죠. 사실은 그 싼 이면에는 사실 퍽퍽한 그 식당의 환경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는 진짜 안 좋아하고 맛집이라는 단어는 저는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는 전 다 맛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맛집이라는 게 맛있는 집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사람마다 감각이 다르니까 이게 뭐 줄 세울 수 없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그냥 찰나의 순간에 이제 먹고 판단하는데 대부분 되게 강한 톤으로들 이야기하죠. 뭐 찐 맛집, 뭐 가지 않으면 안 될, 뭐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압박감도 너무 싫고. 약간 그건 좀 썸네일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보를 듣고 갔는데 야 이게 무슨 뭐 요즘들 추천해줘. 그렇죠. 근데 그거는 좀 어폐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은 별로 이제 의미가 없다. 그리고 하루에 이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뭐 SNS나 방송 통해서 수백 수천 곳의 식당들이 맛집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잖아요. 네네네. 맛집 아닌 곳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별로 다 TV에 나왔다고 하고. 그래서 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플랜카드 걸려 있고. 네네. 혹시 그 리뷰나 아까 뭐 검색도 좀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리뷰나 평점, 별점 이것도 보세요? 봐요. 보는데 저도 신경이 쓰이기는 하는데 거기 뭐 눌리거나 뭐 압도를 당하거나 계속 염두에 두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 가보면
그걸로 포획되지 않는 정말 제 취향으로는 너무 좋은 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악평 세례를 받는 곳들 중에 제 취향이 맞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제 그 상위 순번에 놓여 있는 식당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아하. 네. 2828님이 네. 노중훈 작가님이 얼마 전에 그 네. 유튜브에서 말씀해 주셨던 목포에 가서 홍어라면 먹고 온 생각난다고. 아, 2828님이 거기 다녀오셨구나. 그 집은 사실은 뭐 KBS에서 이경규 씨가 이전에 나왔던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던 식당이어서 이미 조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홍어 이제 홍어를 조금씩 이렇게 모둠으로 드실 수 있는 라면에도 이제 홍어 넣고 끓여주는. 네. 큰일 났다. 너무 배고픈데. 드셔보셨어요? 홍어라면? 아니요. 도전해 보실 거예요? 진짜 너무 먹고 싶은데 지금 네. 10시 15분인데 왜 오후 한 2시면 된 것 같죠? 자, 이제 여행을 떠나보시죠. 네. 자, 이제 여러분 귀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네. 저희가 몇 군데 미리 추천을 좀 받았는데 네네. 가장 첫 번째로 강원도 양구 지역을 꼽아주셨어요. 네, 오늘 다 소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지역별로 안배는 좀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 주신 것처럼 강원도 양구인데 네. 가보셨어요? 아니요. 양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혹시 있을까요? 군부대? 똑같아요. 99.9%는 다 이 기자님처럼 얘기해요. 군부대 거기 춥잖아. 아니면 뭐 시래기로 유명하니까 네. 펀치볼 그쪽이 시래기가 굉장히 그래요? 맛있기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저는 양구나 화천 이런 곳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덜 붐벼요. 사람들 많지 않은. 네, 이른바 성수기에 가도. 그리고 읍내도 자연이 굉장히 풍성하고 예를 들면 여기 한반도 섬이라고 있는데 양구 읍내에서 차로 뭐 한 5분 7분 정도 가면 그 8호라는 호수가 있잖아요. 그 상류 부분에 2007년인가요? 국내 최대의 이렇게 습지가 조성이 됐어요. 오호. 그리고 호수 한가운데에 이게 인공섬이에요. 한반도 섬이. 인공섬이에요? 네. 근데 왜 한반도 섬일까요? 모양을 한반도처럼. 맞아요. 그걸 어떻게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매립해서? 그 한반도 지형을 본따 가지고 인공섬을 만든 건데 이게 이제 입구로부터는 나무 데크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가보시면 이게 인공적으로 만든 섬이야? 아니면 이게 대규모로 조성이 된 습지야? 이런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저희가 지금 검색을 좀 해서 보고 있는데 엄청 잘 만들어 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큰 섬은 아니고. 맞습니다. 네, 그 습지 자체는 굉장히 넓긴 한데 그래서 갈 때 풍경도 너무 멋들어지고 날씨 도움 좀 받으시면 그 수면의 주변에 뭐 지금은 겨울이긴 합니다만은 자연 풍광들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반영이 되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양구는 그런 자연을 만나는 게 너무 쉬운 일이고 읍내에서도 네네. 그 뭐 문화 예술 쪽으로는 박수근 미술관이 여기 양구에 있어요. 박수근 선생님 고향이 양구거든요. 그래서 2002년인가요? 그게 조성이 됐고 생가 터에다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물 전시관이 5개예요. 네. 근데 가시면 뭐 그 박 선생님의 뭐 판화나 유화나 뭐 드로잉 이런 건 당연히 볼 수 있고 제 생각엔 이 미술관이 특별하게 아름다운 건 내부도 좋은데 바깥도 예뻐요. 건물 모양이나 네, 건물 환경. 모양도 그렇고 정원처럼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산책하기 너무 좋고 그래서 미술관 안팎이 두루 아름다운 그런 곳이어서 뭐 거기 양구 주민들 또 여행 가시는 분들 아마 다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양구. 네. 8호호 인공습지에 있는 한반도 섬도 좋고 박수근 미술관도 있고요. 근데 거기까지 갔으면 거기에서도 맛집을 좀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양구에서 좌청룡 우백호 정말 쌍벽을 이룬다고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꼽은 2집이 있는데 하나는 동면 팔랑리라고 약간 외곽이에요. 거기 중국집이 있는데 50년 훌쩍 넘겼어요. 65년인가 아마 생겼을걸요. 그러니까 거의 뭐 60년 가까이 된다고 보는데 대물림 식당이고요. 중식 좋아하십니까? 그럼요. 제일 최애 메뉴 하나만 꼽는다면? 그거 짜장면인지 짬뽕인지는 한 2시간만 더 고민해 볼게요. 아니 뭐 일품 요리도 많잖아요. 탕수육도 있고. 그럼요. 여기는 제 추천은 무조건 탕수육. 이 집에서는요? 네. 혹시 뭐 그런 해묵은 논쟁에 휘말리십니까? 부먹 찍먹 부먹 찍먹. 네. 저는 다 있으면 다 먹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저는. 네. 그게 정답이죠. 그리고 더 정답은 주는 대로 먹어라. 맞죠. 이 집은 복목이에요. 네? 볶아 나와요.
소스를 탕수육을 튀김에다가 얹고 프라이팬에서 볶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따로 이렇게 붓는 것이 아니라 찍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이 집의 탕수육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것도 별거 아닌데 자꾸 없어져요. 뭐가 없어져요? 어떤 그 탕수육과 튀김이 각광받는 시대냐면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날카롭게 튀겨야지 깨물었을 때 낙엽 밟는 소리가 나야지 좋은 튀김, 맛있는 튀김, 또 ASMR의 시대니까. 네. 근데 이 집은 예전 느낌의 탕수육이 보드라워요. 그다음에 뭐 달걀 노른자도 넣고 또 돼지고기 냉동하지 않은 냉장 생고기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부드러운 스타일에 너무너무 훌륭한. 그리고 더불어서 원래 이 집은 볶음밥이 유명해요. 되게 오래 볶아요. 그 중국식 프라이팬에서 웍이라고 하는. 나오면 이렇게 거뭇거뭇해요. 네. 그건 태운 게 아니라 오래 볶으면 약간 과일 갈변하는 것처럼 색이 갈색 톤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오래 볶아낸 볶음밥. 근데 그게 맨날 TV 보면은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볶음밥 넣으면 밥알 하나에 기름이 잘 코팅이 돼 있고 밥알이 분리되고. 네네네. 저는 그런 볶음밥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수구탄 볶음밥인 거예요. 좀 뭉쳐 있기도 하고 좀 떨어져 있기도 하고 좀 인간적인 볶음밥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매우 좋아합니다. 여기는 이제 중식당, 네. 중국집인데. 읍내에 예. 그 이응식당이라고 하나 있어요. 여기도 반세기 넘었네. 여기도 대물림 식당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공영방송이다 보니까 상호를 딱 말씀드리기가 좀 뭐해서 이게 참 이니셜로 처리하다 보니까. 네네. 예. 근데 뭐 아쉬움이 치시면 나와요. 양구 읍내 내장국밥 치면 다 나와요. 인터넷에. 양구 읍내에 있는 내장국밥. 네. 메뉴가 단일 메뉴 식당이에요. 내장국밥. 조금 전에 그 중식당하고는 다른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중식당은 피업식당이고 여기 예. 읍내에 있는 이응식당에서는 그 내장국밥 한 가지만 내는데 그래서 앉으면 인원수만 이야기를 하면 2분 내로 나와요. 한 가지니까 금방 나오죠. 그냥 큰 통에다 계속 끓이고 그렇죠. 있다가. 맞아요. 예. 그리고 토렴식이에요. 토렴식이 뭔지는 아시죠? 네? 토렴. 토렴이 뭐예요? 네, 국밥 낼 때 네. 국물을 부었다 따랐다 부었다 따랐다. 국밥 그릇에 밥을 넣어놓고 그래서 데우는 방식인 거죠. 근데 여기는 토렴식을 유지하고 있고 저는 원래 약간 간이 순한 쪽 음식을 좋아하는데 엄청 칼칼 매콤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고추기름의 영향도 있고요. 후춧가루를 엄청 뿌리세요. 근데 가끔 이렇게 목젖을 강타하는 그 칼칼함이 그리울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맞춤이고 마지막으로 50년 동안 내장국밥으로 인기를 얻는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장 손질을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힘든데. 불편한 냄새가 하나도 없고 고드라운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뭐 허파니 곱창 막창 이런 내장들도 아주 풍성하게 들어가 있는. 저도 내장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지금 제 내장이 꼬르륵거리고 좀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튿날 해장으로도 뭐 그만인. 네, 그렇습니다. 7633님이 지금 업무에 집중이 안 되신다고요. 침이 흘러서 배고파서 오전은 여기까지라고. 큰일 났습니다. 근데 거의 맛 칼럼니스트처럼 표현을 잘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여행 작가인데요. 책을 공조 포함해서 5권 냈거든요. 다 음식 책이에요. 여행 책은 한 권도 못 냈어요. 그러니까 부끄럽게 짝이 없죠. 네네. 창피합니다. 네. 그래요? 네. 완전 반전이네요. 네네. 자 우선은 여행지를 또 찾아봐야 되니까 강원도 지역에서는 양구를 꼽아주셨고 두 번째 지역은 어디로 갈까요? 충남 공주인데요. 충남 공주. 공주는 또 가보셨습니까 혹시? 공주는 스쳐만 가봤습니다. 무슨 일로 해요? 저기 좀 여행을 가봐야 되는데 그냥 업무상 아마 지나만 그렇죠. 갔을 거예요. 공주가 서울 기준으로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요. 고속열차 타고 1시간 20분밖에 안 걸려요. 다만 공주역에서 시내까지는 조금 떨어져 있긴 합니다. 20여 킬로미터 정도. 근데 공주 여행하기 너무 편리한 게 특히 이제 구도심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민천. 이게 이제 공주 시내를 관통하는 하천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요즘 곳곳에 하천 관리가 진짜 잘 돼 있어요. 근데 제민천은 일찌감치 지자체에서 굉장히 주변 정리를 잘 해놓고 잘 꾸며 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민들에겐 산책 코스 또 관광객들에겐 거기 이렇게 천 주변 걸어 다니면서 뭐 휴식 공간도 잘 마련돼 있고 제민천 주변으로 모든 게 다 있어요. 오래된 식당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이 세운 뭐 카페 책방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민천 따라서 그냥 여행하시면 돼요. 네.
네, 그냥 재민천만 따라서 쭉 가도 맞아요. 맛집도 있고 여행지도 있고 다 있는. 맞아요. 만약에 이제 뭐 역사적인 유적을 보시겠다고 하면 공산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성곽이 있고요. 한 110m 능선에 이제 조성된 백제시대 성곽인데 올라가셔서 성곽을 한 바퀴 쭉 도세요. 이왕이면 날 좋은 날 만약에 노을 시간을 좀 맞출 수 있다고 하면 그때 걸어 다니시면 금강이 내려다 보이거든요. 그 유장한 금강에 노을이 딱 떨어질 때 기가 막힌 풍광을 보실 수가 있고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외곽으로 빠지시면 반포면 쪽에 불장골 저수지라고 원래 이제 농업용 저수지로 이제 개발된 곳인데 풍광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뭐 메타세코야 이런 나무들도 있고 그래서 그 저수지 주변 산책하고 저수지 면에서 한쪽 편에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커피 한잔 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재민천 하천도 있고 네네. 금강도 있고 네. 또 여기는 또 저수지 맞습니다. 도 있고요. 네. 가보고 싶습니다. 충남 공주도. 여기서도 음식이 빠질 수 없죠. 그럼요. 뜨끈한 음식 하나 알려드리면 이제 공주 시내에 이응 이제 설렁탕 집인데 메뉴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도가니, 설렁탕 이렇게. 여기 도가니 수육을 드셔야겠습니다. 일단 양이 엄청 많고요. 고부지간의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님이랑 며느님이 이제 운영을 하는데 도가니랑 소 힘줄의 양이 엄청 많고요. 이게 뭐 쫀득쫀득하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그리고 찰기도 있기도 하고 공주가 밤이 유명해요. 네, 그래서 밤 막걸리도 굉장히 유명하고. 한규봉님이 네. 공주는 알밤 이렇게 그렇죠. 딱 보내주셨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이제 도가니 수육에 뭐 밤, 인삼, 은행 같은 것들이 수북하게 들어가고 파, 깨 이제 얹어주고요. 설렁탕도 고기의 양이 섭섭하지 않고 저는 설렁탕 드실 때 뭘 쳐서 드세요? 어감이 좋네요. 예.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쳐서 먹습니다. 그대로 먹습니다. 그건 저랑 똑같아요. 네. 이 집 국물도 딱 먹으면 심심해요. 그래서 뭔가를 뿌리고 싶은 유혹이 생기거든요. 그래도 이제 제 취향을 따르시겠다고 하면 후추는 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물이 향이 그냥 약간 세지니까. 뭐라고 약간 예민한 편이어서 후추가 들어가면 팍 기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국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국물이 좋으면 후추 같은 거 뿌릴 필요가 없죠. 맞아요. 그래서 소금을 넣으면 그 이제 구수함이 더 북돋아서 좋긴 한데 그냥 그 미세한 고소함을 계속 느끼고 싶으시면 굳이 소금도 안 넣어도 된다. 왜냐하면 여기 배추김치랑 깍두기가 또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감칠맛은 그런 곳에서 이제 보충하시면 되니까 굳이 뭐 안 넣어도 될 것 같다. 그렇죠. 설렁탕 이제 깍두기가 있는데. 맞아요. 원래 또 설렁탕 집은 깍두기가 맛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2095님이 저기 양구 지역의 그 내장국밥집 이름 여기 맞나요라고 보내주셨는데 거기 맞고요. 저희가 이제 방송은 이제 공영 방송이다 보니까 특정 사항으로 언급할 수가 없어서 방송 후에 그 식당들 이름을 저희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방송 내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주 지역에서 하나 더 있어요. 갈 수 있는 식당 하나 더 있어요. 이 기자님은 돈가스는 좋아하세요? 돈가스는 제가 또 어린이 입맛이어서요. 아주 좋아합니다. 어떤 스타일의 돈가스입니까? 예를 들면 옛날 기사 식당 스타일 뭐 요즘 유행하는 일식 돈가스. 꼭 한 그릇 사주실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사람이 이왕이면 모르잖아요. 치즈 돈가스 사주세요. 치즈 돈가스요? 그럼 지금 소개해드리는 공주 구도심에 위치한 이응 식당에서는 치즈 돈가스가 없습니다. 그래요? 아쉽네. 그냥 돈가스 먹으면 되죠. 그죠? 등심 돈가스 있고 안심 있는데요. 제가 늘 그래요. 식당 가면 저는 음식도 좋아하지만 그 만드시는 분이랑 공간을 보거든요. 그게 더 애정이 많이 가기 때문에 79살 할머니시죠. 이분이 아침 7시부터 돈가스 집이 문을 열어요. 도합 한 45년 정도 음식 장사하시는 분인데 특이한 건 튀기지 않고 오븐에 굽는 돈가스예요. 아들이 기름진 음식을 싫어해서 아들 위해서 만들다 보니 중간에 레시피가 뭐 바뀐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힌 또 하나의 지점은 그 설탕 조미료 대신에 돈가스 소스나 배추김치 담글 때 대추를 갈아서 넣어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은근한 고소함이 단맛이 오는 거죠. 그건 친정엄마의 비법이기도 하고 돈가스를 하나 주문하면 정말 진수성찬이 펼쳐져요. 왜냐하면 돈가스도 훌륭한데 황태국을 주시고요. 황태가 무더기로 들어가 있는. 그리고 그때 주문받으면 솥밥을 지어주시고 이 집 그 김치 훌륭하고 깍두기가 어머님 표현을 빌리면
무말랭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우리 눈에는 석박지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걸 왜 무말랭이라고 표현하시냐면 무를 납작하게 썰어서 하루 말려요. 그늘에. 네네네. 그리고 양념에 버무려요. 일주일간 숙성시켜요. 그리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가장 거대한 무말랭이와 돈가스를 드실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돈가스 집인데 네. 오히려 무말랭이가 유명한. 아, 돈가스도 유명하죠. 네. 근데 이제 유명하고. 양해를 구할 건 어르신이고 이제 연로하시잖아요. 퇴근하시지 말 것. 빨리 달라고 하지 말라고. 네, 그거는 안 됩니다. 네네. 그렇죠. 네네. 시간이 이제 별로 안 남아서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이거 네. 한 15분 남았거든요. 네. 좀 멀리 갈 수 있는 곳 어디 있습니까? 전라남도 목포인데요. 전남 목포. 목포는 진짜 특히 구시가지 여행하기 너무 편리한 게 목포역 바로 앞이 구시가지고 규모가 작고 걸어서 둘러보기 좋은데 상공에서 한번 내려다보고 싶으신 분들은 목포 해상 케이블카를 타시면 되고요. 목포는 유달산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유달산 고화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산, 바다, 섬을 다 보실 수 있는 왕복 한 40분 정도 걸리고요. 요즘에 독립서점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작은 책방이요? 맞아요. 그것만 테마로 짜가지고 여기 목포역 근처에 기역 책방이 있는데 서울에서 3년 전에 내려오셔가지고 부부가 차린 건데 재밌어요. 1층에 책방이랑 카페를 겸하고 있고 2층은 아주 옛날 여관을 리모델링해서 숙박시설도 운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스테이하고 책 읽고 커피 마시고 최고. 꼭 막 돌아다니는 거 선호하지 않는 분들은 머무는 여행으로 최적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네. 작은 책방과 네. 여관. 네. 네. 근데 전라도 지역은 역시 네. 그 손맛. 그렇죠. 거기 또 반찬도 맛있고 네. 다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디를 가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 기자님 손맛 얘기해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아까 좀 전에 그 공주의 돈가스집 79살 할머니가 그런 얘기 저한테 하신 적이 있어요. 예. 손맛은 무슨 손맛이냐. 예. 장갑 끼고 하는데. 그렇게 저한테 타박하신 적 있어요. 이제 뭐 농이시지만. 네. 목포에 그 용당동에 이응집이라고 있는데 여기 백반도 좋은데 예. 한상 차림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 기자님께 퀴즈를 하나 낼게요. 네. 이 한상 차림에 나오는 구성 요소를 제가 읊을 테니까 얼마 가격일 것 같은지 한번 예상해 보세요. 한 상을 차려주는. 한상 차림이고 예. 이게 이제 철마다 바뀌긴 할 텐데 제가 먹었을 때 기준으로 첫 번째 홍어 삼합, 그다음에 홍어 무침, 예. 굴무침, 예. 칠개 무침, 예. 열기라는 생선이 있습니다. 예. 말린 열기찜, 또 갈치 조림, 뭐 부침개 끝도 없이 나와요. 예. 얼마일 것 같아요? 이거 1인분으로도 안 팔 것 같은데요? 그건 이 기자님 상상에 한 맡겨요. 2, 3인분 두세 명 이상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못 받아도 한 3, 4만 원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뭐가? 1인당. 1인당. 그렇지. 예. 저도 이 가격표에 5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것도 지난해 5월에 오른 가격이거든요. 10,000원. 당연히 인당 5만 원인 줄 알았어요. 아까 거기에 전복장 이런 것도 줘요. 그리고 홍어 삼합도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놀랍게도 한 상 다 합쳐서 5만 원인 거예요. 한 상에 네. 몇 명 먹을 수 있어요? 4명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넉 점씩 주세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먹는 사람 입장에서 감사한데 지갑을 생각하면 융숭하고 황홀한데 저같이 식당을 많이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쓰럽기도 해요. 이게 그분의 살과 피를 갈아 넣지 않으면 이 가격에 못 먹잖아요. 그 1인당 12,500원인데. 그러니까 그분의 노동이 이제 너무 저렴하게 사실은 계산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실은. 야, 그러게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정말 맛있는 음식 많은 사람들한테 편하게 또 제공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맞습니다. 자, 요 식당들 이름은 저희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 올려드릴게요. 네. 경상도 지역은 어디로 가면 됩니까? 경북 포항이고요. 포항. 최근 이제 몇 년 사이에 포항을 이제 SNS 검색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사진, 관광지 사진은 여기 환호 공원 안에 있는 스페이스 워크라고 하는 네네. 대기업에서 만들어서 포항시 기증한 조형물인데 아하. 이게 어떤 모양새냐면 롤러코스터 놀이공원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걸어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맞아요. 이게 360도로도 되어 있거든요. 예. 사진 보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작가님 360도인데 저건 사람이 어떻게 걸어요? 못 걷죠, 그건. 막아놨죠. 그래서 일부 구간 걷는 건데 조망이 굉장히 활달하고 다 보입니다. 너무 멋있고 약간의 스릴감도 좀 느끼실 수 있고 그다음에 동백꽃 필무라고 KBS 드라마 보신 적 예전에 있죠?
공효진 씨 나오는 네. 거. 그게 이제 여기 포항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에서 구룡포. 촬영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죠. 예전에 일제 강점기 때 일본 뭐 주민들 어선 몰고 와가지고 여기 이제 강제로 눌러 앉고 일본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혜택 줘가지고 여기서 아주 호화롭게 생활하던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게 지금도 이제 보존이 되어 있고 지금은 약간 이채로운 이색적인 공간이 된 거죠. 그래서 특히 뭐 많은 분들이 원래도 갔었는데 동백꽃 필 무렵 때문에 아주 많은 분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는 더 유명해진 네,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야. 네. 포항의 그 환호공원에 있는 스페이스워크. 네. 예, 또 여기는 바닷가에 있으니까 네네. 바다 구경도 하고. 네. 그러면 역시 포항 지역 갔으면 해산물 먹고 그렇습니다. 여기 그 또 중심가에 시옷집이라고 또 여기 아주 그냥 강파른 몸을 갖고 계시는 이제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곳이 있는데 그런 거가 다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애정이에요. 지극한 이 이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 더 있다. 야구 좋아해서 야구는 좀 잘 알고요. 네. 근데 그 지역 가서 음식만 드시는 게 아니라 네네. 거기 이제 음식을 만들어 주신 분들과 다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나 봐요. 이야기 들으러 간다고 늘 표현을 하고 근데 이 어머님이 내는 대표적인 요리가 개복치라는 생선 아세요? 들어는 봤는데 네. 예. 엄청 커요. 얼굴은 조그만데 예. 근데 원래 개복치는 이 지역에서 그 살점을 청포묵처럼 쑤어가지고 먹거든요. 근데 아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초장을 듬뿍 찍어 먹는 거예요. 근데 네. 이 어머니는 집안 음식인데 개복치 내장, 개복치 대창을 구워서 팔아요. 오징어랑 같이 반반해서 이렇게 구워주기도 하고. 이거 생선이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개복치 대창은 식감이 눈 밟는 소리가 나요. 뽀드득 뽀드득. 근데 이것도 맛은 없어요. 무맛이에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양념이지. 근데 우리 어머니 양념이 제가 꼽는 최고의 양념. 저는 그렇게 표현을 자주 합니다. 불편부당의 양념. 짜지 않고 일방적으로 맵지 않고 달지 않고 시지 않은데 그 모든 걸 거느리면서 중심을 잘 잡고 있는 엄청난 양념의 소유자시죠. 그래서 그거 아주 맛있는 집이에요. 와, 생선 내장 대창으로 그 구이를 한다는 것도 특이하고 네. 근데 무맛. 네. 맛 자체가 거의 없는데 양념으로 그걸 이제 식감과 같이 그냥 네네. 덮어줘 그 주시는. 메뉴판에 없는데 그냥 어머니께 가시면 어머니 혹시 오늘 뭐 말린 가자미나 말린 코다리 이런 거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시키세요. 그러면 생선 말리면 질감이 꾸덕꾸덕해지고 감칠맛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걸 어머님이 한 땀 한 땀 꼼꼼하게 이렇게 구워주세요. 불에다가. 그럼 이거는 진짜 맥주 안주. 최고의 맥주 안주. 찢어서 북 찢어주시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마요네즈에 마늘 다져가지고 넣어주시거든요. 그렇게 섞어가지고 찍어 먹으면 맥주 안주로도 좋고요. 끝이 없이 들어갑니다. 또 다른 집도 있습니까, 포항에? 네. 여기 숫자 1로 시작하는 이제 실내 포차예요. 예. 근데 원래 실제로 포장마차 하다가 이제 실내로 들어온 곳인데 여기 뭐 메뉴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감격스러웠던 지점은 기본 상차림에 저는 이제 한바탕 울고 왔던 집인 거죠. 네? 이게 쥐포 튀김도 반가웠는데 네. 제일 감격스러웠던 기본 상차림 반찬은 토마토였어요. 예? 토마토가 왜 눈물겨웠냐? 토마토가 반찬이에요? 네, 기본 상차. 여기 이제 뭐 술집이니까. 근데 술안주로. 이 기자님 그런 경험 예전에 있지 않으셨어요? 토마토에다가 예. 어머니 뭐 부모님이 이렇게 설탕 듬뿍 부어가지고 어릴 때 설탕에 젠 토마토. 그 국물도 후루룩 마시면 진짜 맛있죠. 그죠? 예.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나오는 집이 없어요 요즘에. 요즘에 또 방울토마토 먹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토마토에 국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다 잊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로 마침 제 자리에 옆에 그 아이유 씨가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오랫동안 소주 광고 했었잖아요. 네. 그 포스터가 이렇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혼자 갔는데 아이유 씨 바라보면서 네네. 그 설탕에 젠 토마토를 먹으니까 그 이상의 호화로운 성찬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편안하게 소주 한 잔 드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소주방이네요. 소주방. 맞습니다. 네. 야, 자 포항까지 갔고 네. 조금 더 남쪽으로 가자면 이제 제주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사실 제주도는 네. 너무나 유명한 관광지여서 맞아요. 안 유명한 곳을 찾기가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애월 쪽에 나북 난대림이라고 하는 제주 이제 서부 지역의 평지에 위치한 유일한 난대림인데 좋아하는 이유 두 가지. 안 올라가도 돼요. 평지예요.
제가 등산을 안 해요. 해발 700m 이상 산 사진이 없어요. 여행 작가인데. 여행 작가인데 등산을 안 하시고. 평지에 있고 숲의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한 바퀴 둘러보는데 수분이면 돼요. 그냥 뭐 제주는 오름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요. 그죠. 예. 근데 이 난데이림이 보여주는 그 안에 들어가면 울창한 그 약간 원시림 같아요. 막 나뭇가지들이 서로 막 얽히고 설킨 그게 너무 장관이고 이게 숲이 빽빽하거든요. 이게 울림통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새소리, 바람소리 이런 게 데시벨이 확장돼요. 엄청 청명하고 막 명징하게 들리면서 소리가 막 귀를 막 뚫고 들어오죠. 그게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그다음에 제가 뭐 미리 드린 이제 대본에는 따라비 오름이라고 표선에 있는 오름도 하나 추천해 드렸는데 네네네. 이건 정말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지만 어떤 오름을 가셔도 돼요. 그렇죠. 제주는. 높은 오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올라가면 다 그냥 맞아요. 절경이죠. 다. 그렇죠. 심지어 너무 웃기죠. 낮은 오름인데 뒷짐지고 올라가는데 그 낮은 오름에서 보는 풍경도 너무 이채롭죠. 그래서 제주는 뭐 기생화산 오름의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납읍 난대림. 네네. 이름이 되게 특이하네요. 납읍리에 있고 납읍 초등학교도 근처에 있습니다. 비읍받침 네네. 납읍. 네. 네. 근데 제주도에는 식당도 원체 많아가지고 네. 그 제주 분들한테 그 들어가 보니까 네. 오히려 현지인들이 가는 식당을 찾아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싫어하시기도 해요. 아휴, 우리가 참 가기도 벅찬데 이게 SNS 바람 타고 많은 외지인들이 몰려와서 너무 알려진다. 네, 힘드시기도 하고 사실은 주인들 중에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단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대상 고객이니까. 근데 그게 가름이 안 돼서 어려워하시기도 하는데 저도 뭐 똑같이 이제 그 주민들이 사랑하시는 표선의 성원 민속마을 쪽에 가면 시옷 이제 가든이라고 있는데 돼지고기 드셔야 되잖아요. 제주도 가시면 네네네. 제주 목살, 돼지고기 목살 내는 집이 있고 예. 소금구이 있고 양념 있고 어느 걸 선택하셔도 무방한데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면 멜젓 찍어 드시잖아요. 제주 가면. 아, 네네네. 그게 반찬으로 이제 섞여 나오는데 반드시 아버지한테 불판에 끓여 먹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지 그릇을 끓여 먹을 용도로 해주십니다. 그러면 뭐를 끓여 먹어요? 멜젓을 불판에 그래요? 놓고 그 소스 같은 거를 그렇죠. 오히려 끓여서 예, 예. 찍어 먹는. 보글보글 끓여야 되고 돼지고기를 찍어 먹는 일도 아름다운데 제 조언은 드시면서 여러 가지 뭐 고기 자투리 뭐 마늘 고추를 쫑쫑 썰어 넣고 네. 소주를 조금 부으세요. 그래서 약간 희석시켜야 돼요. 네. 그 희석시킨 멜젓의 용도는 고기 드시고 마지막에 밥에다 비벼 드세요. 멜젓 비빔밥. 이게 정말 또 감칠맛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배에서 13번째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네. 또 어디가 있습니까? 그 이제 시내 쪽으로 오시면 지읒 이제 국수집이 있는데 고기국수를 좋아하시잖아요. 네네네. 여기 고기국수 일단 제 그 국물의 뉘앙스가 제 취향이에요. 너무 되직하지도 않고 너무 묵지도 않고 중간에 어떤 지점을 차지하고 있고 아름다운 건 고명으로 올라간 돼지고기도 풍성하게 주시는데 맛보기로 돼지고기 수육, 돈베고기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1인당 석점씩 주세요. 근데 그 돼지고기 씹을 때 눈으로도 읽혀요. 이 터프함, 거칠한 것이. 그 탄력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돼지고기 위력을 제대로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또 고기국수가 되겠습니다. 네. 고기 국수인데 네. 돼지고기도 네. 석점을 주는데 그게 네. 또 별미인. 네. 지금 1918님도 군침이 돌아서 미치겠어요. 그러는데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이거. 군침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거는 저도 다 못 외울 것 같아서 네네. 저도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를 보면서 네네. 나중에 네. 한 곳씩 이제 체크리스트를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드릴게요. 네. 근데 오늘 이야기 쭉 들어보면은 네. 알려진 식당이나 큰 회사, 뭐 네. 프랜차이즈 어떤 이런 데들이 아니라 네. 알려지지 않은 작은 식당들 위주로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너무 들여다볼 구석이 많아서 그래요. 들여다볼 왜냐하면 구석. 이게 작은 공간을 혼자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분들의 개성이 훨씬 도드라지고요. 이게 향토 박물관이잖아요. 오랫동안 한 곳을 지켰으니까 그 마을의 변천사도 들여다볼 수 있고 음식의 변천사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보다도 소중한 사랑방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소중한 사랑방. 네. 근데 그 사랑방에 낯선 이방인이 여행차 잠깐 네. 들러도 네. 괜찮아요. 그렇죠. 네. 대신 이제 예의를 좀 갖추시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면 좋겠다. 나 먹으러 왔어요. 저 사진 찍을게요. 이런 거는 안 하시면 좋겠고. 네네. 근데 또 인터넷에서 이런 짤이 돈다고 합니다. 네. 10년, 20년 후에 사라질 식당은 어디일까? 네. 근데 이게 백반집. 네. 예를 들어서 7첩 반상, 네. 10첩 반상 이런 네. 집이 얼마 못 가서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돈다고요. 제가 안내해드리는 많은 식당들은 진짜 조만간 다 문을 닫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연로하세요. 70, 80 뭐 이렇게 연세되죠. 두 번째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생자 노동력을 갈아넣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구조의 가격대들을 내는 곳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요즘 누가 감당하겠어요.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없어질 확률이 높다. 그리고 없어지는 건 그 식당이 없어지는 것도 안타깝지만 그분들이 오랜 세월 엄청난 디테일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조리법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 하는 집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거기 누군가 좀 물려받으셔야 됩니다. 네. 뭐 누가 이어서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강제할 수도 없고. 다행인 것은 오래된 식당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식들도 시선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물려받는 경우들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여전히 이 고된 걸 내가 물려줘? 싫어. 이렇게 말하시는 어르신들도 여전히 많기도 하고요. 네. 그러게요. 네. 여기를 좀 어떻게 살리는 방법, 풀뿌리 상권을 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갖고 그죠? 찾아가는 것밖에 없을까요?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해답은 모르고 말씀드린 것처럼 골목 상권을 살리려면 골목에 가야 되죠. 그래서 시간을 여유를 두시고 머무는 여행, 찬찬히 살피는 여행, 밥만 드시지 마시고 밥 만든 사람, 밥이 태어나는 공간을 좀 애정어린 시선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노중훈 작가님처럼 그 식당에 가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어떤 과정 또 스토리를 알고 역사를 알면은 맛이 더 좀 풍부해지겠죠.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맛 칼럼니스트 아니고 여행 작가, 여행 작가 노중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시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본위원회를 열고 총 3개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전환, 근로시간, 정년 연장 등을 논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기업 인수합병 시 추진 배경과 이유 등 주요 의사결정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합병 결정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도 공시하도록 해 이사회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화재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온전히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험 증권과 청약서 등의 목적물의 주소와 면적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최대의 명절인 춘제 연휴 기간 8만 5천 명의 중국인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춘제 연휴는 2월 10일에서 17일까지로 한국관광공사는 방한객 집중 유치를 위한 전방위 마케팅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 애프터 서비스로 갑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질문은요. 네, 어제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에 급여 명세서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8748님, 오전 오후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다 4대 보험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문의 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답은 이기쁨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4대 보험이 고용, 산재, 건강, 연금이잖아요. 그중에서 고용보험 빼고는 이중 가입이 가능해요. 고용보험은 하나만 가입돼요. 내가 A 편의점과 B 편의점에서 둘 다 일을 한다고 쳤을 때요. 고용보험은 나중에 실업급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사업장 충돌했을 때 어떤 게 가입되는지 법에 정해져 있고요. 주된 사업장이 어딘지를 확인을 해요. 소득이 어디가 높은지. 그래서 고용보험은 하나만 가입되고요. 나머지 산재, 연금, 건강은 별개로 근로를 한다고 하면은 별개의 그 사업장에서 가입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게 문제가 있죠. 특히 산재는 사업주가 가입을 하잖아요. 내가 A 사업장, B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A 사업장 가입돼 있고 B 사업장 가입되지 않았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 사람 일하다 다치면 결국 산재 보험을 못 받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산재, 연금, 건강은 원칙적으로 두 개의 사업장에 일을 한다고 하면 두 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가입되는 게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네, 9325님. 아르바이트로 200만 원 이상 수입이 있는 아들이 정산 대상이 아니고 사업소득이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셨고요. 이영규님 3.3이라는 앱에서 세금을 환급해 준다고 해서 조회를 해보니 30만 원 정도 환급 가능한데 8만 원이 수수료라고 합니다. 나라에서 낸 세금을 왜 사기업에서 수수료를 받나요? 많이 낸 세금을 수수료 없이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분 다 종합소득세 환급 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신 건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관련 안내문이 국세청에서 오면 이에 따라 하면 되고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앱, ARS 등을 통해 직접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또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지역별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환급 앱을 통해 환급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세무 대리인을 통해 세무 업무 처리 대행을 맡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고요. 세법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126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5050님의 질문도 있네요. 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쓸 수 없나요?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상품권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게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유효기간과 별도로 소멸시효라는 게 있는데 법적으로 소멸시효는 5년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용기간 내에 사용을 못했다 하더라도 그 5년 이내에는 약 그 액면가액의 90%까지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이걸 상품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모바일 상품권 역시 소멸시효 5년은 똑같이 인정이 됩니다. 또 하나 문화상품권이나 온누리 상품권처럼 정부가 장려한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 5년이 지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또 쓰실 수 있게 정부에서 또 배려하는 점이 있다고 하네요. 다음 질문은요. 네. 어제 경제뉴스 브리핑 시간에 사망자 명의도용 금융거래가 심각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주철님, 사망자는 어떻게 대출을 하나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신분증을 도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회사가 이 본인 확인을 좀 부실하게 했다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고 돌아가신 분의 신용카드나 이런 걸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하나 맹점이 이 실제 사망자의 정보가 금융사에 넘어오기 전에 악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망신고는 사망을 안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뭐 유가족이 그걸 또 하지 않고 그 기간 내에 어떤 일을 또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도 조금 사각지대에 있더라고요. 이런 지적들이 최근에 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혜진 리포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질문 저희가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고요. 아까 노중훈 작가와 이야기했던 그 전국까지는 아닙니다만 몇 개의 맛집들은 저희가 성공예감 이데오입니다 홈페이지에다가 그 이름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